시장의 흐름을 꿰뚫는 핵심 바로 왜라는 질문입니다. 종목에는 이유 없는 상승도 하락도 없습니다. 냉철한 분석과 집요한 질문으로 시장의 본질을 파헤칩니다. 숫자 너머의 진짜 흐름을 지금부터 짚어봅니다. 궁금한 종목 Y 오늘 함께할 분들 소개합니다. 헤르메스탁 김시은 팀장, 미르경제연구소 정태근 이사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궁금한 종목 Y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를 통해서 내일 시장에 대한 뷰 미리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종목 Y 첫 번째 열어주시죠. 실적 안고 질주하는 미용기기주. 1분기 외국인의 의료 소비액이 이제 3,564억, 전년 대비해서 57%나 올랐다고 합니다. 여기에 또 이제 하나의 종목 중에 하나죠. APR은요, 매출이 이제 1조 원을 눈앞에 두고 있다라고 이야기 또 하고 있고요. 이제 관세 리스크가 워낙에 좀 여러 가지 시장을 짓누를 때가 있다 보니까 그럴 때일수록 돈 잘 버는 기업, 실적이 좋은 기업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때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런 미용기기가 더 주목을 받는 것 같은데요. 자, 먼저 김시은 팀장님, 웰 에이징 시대라고들 많이 합니다. 사실 저는 웰 에이징이라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는 잘 늙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요새는 좀 안티 에이징의 느낌을 많이 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미용기기 관련된 기업들은 왜 인기가 많아졌고 어떤 기술력을 좀 갖고 있나요? 사실 기술력이라고 하면 비슷비슷해요. 이제 가격에 대한 문제라고 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만큼 미용 의료기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장 장벽이 좀 낮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만큼 지금 우리나라 관련 기업들 같은 경우에 가격 경쟁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내수 쪽에서의 Q에 대한 증가세가 함께 나와주고 있는 상황들, 그리고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해서 브라질이라든지 혹은 미국 쪽에 대한 이제 시장이 점점 확대가 되면서 거기서의 매출 성장세가 함께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애초에 이제 미용 의료기기 시장 자체는 네. 돈을 잘 벌었습니다. 맞아요. 영업이익률도 보시면 30%에서 50%, 비율 같은 경우에 60%까지도 나옵니다. 그만큼 지금 마진이 굉장히 잘 남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이해가 잘 가는 게 좀 여성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면은 네. 좀 이제 내가 예뻐지는 거에 대해서 돈을 아끼지는 않아요, 사실. 오늘 뭔가 좀 비만치료제 시즌2처럼 뭔가 또 강의를 해주시는 거 아닌가요? 제가 비만치료제를 드셨다는 건 아니고 그때 워낙 좀 잘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이제 다른 채널에서 이제 위고비 누나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위고비 그러니까요. 맞지는 않았고요. 예. 위고비를 맞지는 않았고 이제 가족 중에서 맞았고 그리고 이제 그렇군요. 사실 또 이제 미용에 대한 부분을 보면 사실 유튜브 광고 같은 거를 보면은 광고 단가가 제일 높은 게 뷰티 쪽입니다. 뷰티, IT 쪽. 그렇군요. 그런 쪽이 사실은 화장품이라든지 미용 의료 쪽이 단가는 사실 그렇게까지 많이 나가지는 않은데 하지만 이제 누군가가 트렌드를 이끌고 누군가가 쓰네 정말 예쁘다 하면은 또 따라가고 싶어하는 게 또 이제 여성들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지금 이런 흐름들 같은 경우에는 뭐 경기 침체 혹은 이제 좀 성장이 좀 주춤하더라도 그래도 계속 성장하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한편에서는 화장품이라든지 미용 의료 쪽에 대한 관심도 역시 또 함께 가져볼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미용 의료기기 같은 경우에는 보통 2분기, 4분기가 성수기입니다. 이제 2분기에 여름 휴가를 갑니다. 그럼 휴가 가기 전에 뭐 맞아야 되죠? 보톡스 맞아야 되고요. 이제 또 피부 시술 받아야 되다 보니까 예. 그 전에 수요가 어느 정도 나온다라는 점들을 감안을 하면 지금 시기도 역시 성수기 시즌이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1분기 실적에서 성과가 잘 나왔는데 그럼 2분기 같은 경우도 우리가 함께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APR의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게 되면서 미용 의료기기 섹터와 화장품 쪽을 함께 이끌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가정용 같은 경우 역시도 또 계속 성장할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라고 그쵸.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피부과를 좀 이제 단가가 높다 보니까 가시기 좀 꺼려하시는 분들이 코로나 시대에 괄사 굉장히 유행했던 것처럼 다들 여성분들 1가정 1괄사 맞아요. 있었을 거예요. 네. 그만큼 지금 가정용 같은 경우에 성장세가 나올 수밖에 없고 특히나 이제 지금 국내뿐만 아니라 유럽이라든지 혹은 미국 쪽에 대한 성장세가 함께 나와주고 있다 보니까 이런 점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예. 미용 의료기기를 보게 되었을 때 뭐 실적 잘 나온다 이런 걸 보시는 게 아니라 어떤 기업이 어디를 주력하는지를 또 봐야 합니다. 특히 주력
그 나라가 어딘지를 봐야 하는데 비율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중국이 떠오르고 있고 뭐 휴질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떠오르고 있는 것처럼 지금 앞으로 주력하고 있는 쪽이 어디인가를 그렇죠.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뭐 지금 채팅창에는 10월의 가을님께서 최근에는 이제 할머니들이 스마트폰으로 미용기기 시술을 검색한다라고도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정도로 이제 연령대를 거르지 않고 전 연령대가 좀 이제 관심 있어하는 부분이 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제 뭐 비올이라든지 휴젤 같은 기업 어느 나라로 현재 수출을 하고 있는지 체크해보는 거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와, 근데 정태근 이사님 좀 충격적입니다. 여름휴가 가기 전에 보톡스를 맞아야 되나요? 맞으십니까? 아니요, 저는 바늘을 무서워해요. 저도 그렇고 저는 팩 정도가 최고의 관리가 아닌가 네, 그 저도 생각을 그 동일한 하는데. 거죠. 화장품 잘 쓰고. 네, 할머니들도 이러는데 남자들도 좀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네. 아까 이야기 해주셨다시피 해외 수출이 어디로 가는지가 되게 중요하다 얘기를 해줬습니다. 네네. 근데 저도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나라 미용기기 업체들도 해외 수출을 되게 많이 한다고 해요. 네네. 근데 이거 관세로부터는 좀 자유롭습니까? 이게 중요한 게 이 관세라는 이슈가 도드라진 것들이 관세로 인해서 위축이 되면 어떡할까? 일단은 그 걱정인 거거든요. 아직 관세가 부과된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관세가 부과되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이 있는데, 근데 그런 걱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같은 경우도 상대적으로 수출이 괜찮았고, 중국을 제외한 유럽이란지 남미 쪽 수출도 괜찮고,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괜찮네? 제가 볼 때는 그런 심리가 좀 반영이 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최근에 시장에 모멘텀 좀 부대하다 보니까 실적적으로 좀 많이 치우쳐서 시장이 좀 움직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원초적인 이유는 우리가 계속해서 비만 치료도 얘기하고 있고 지금 그 화장품 얘기도 하고 있잖아요. 네. 계절적 성수기. 지금 이제 여름을 그죠. 대비하자. 네. 작년 5월달, 6월달에 어떤 섹터가 강세를 보인 지 혹시 기억하세요? 비만 치료제? 아니요. 뭐예요? 비만 치료도 있긴 했었어요. 음. 작년 5월달, 6월달에 어떤 섹터가 시장 주도했었냐면 음식료하고 화장품이요. 그러니까 데자뷰인 거죠, 데자뷰. 그때 당시에도 지금 보면 계절적 성수기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5월달 계절적 성수기로 오게 되고, 그리고 한중일 또 이제 소비 시즌 다가오잖아요. 휴가가 많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복합적으로 작용이 되게 되면서 소비 쪽으로 시선이 쏠리게 되고, 근데 시선이 쏠렸는데 또 뚜껑 열어보니까 실적도 좋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집중적으로 매수가 들어온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계절적 성수기라는 포인트도 네. 같이 한번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럼 김시현 팀장님, 지금 뭐 어떻습니까? 여기도 수출이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는 섹터잖아요. 근데 최근에 달러가 하락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익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걱정은 좀 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작년 이맘때만 하더라도 네. 1,400원 이상 상상했을까요? 전 그렇지 않다고 그렇죠. 생각하고 있고요. 오히려 지금 단계 같은 경우에 점점 정상화로 가는 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뭐 현대차라든지 다른 기업들의 가이던스라든지 혹은 목표를 보게 되었을 때도 환율 1,400원대로 실적을 추정하는 게 아니라 1,400원대 중후반대로 좀 추정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의 영향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인바운드에 대한 성장성에 대한 부분인데요. 사실 이제 그 질문이 이렇게 있길래 좀 네. 말씀드려보자면 뭐 이제 원화가 이제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 안 올 사람 안 올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요새 더 좋대요. 원화가 약세라서. 이제 결국 네. 우리나라에 올 사람들은 결국 다 오고요. 우리도 일본 갈 사람들은 다 일본 갑니다. 이제 엔화가 800원대에서 900원대로 올라갔어도 네. 일본 가고 싶은 사람들은 다 가기에 저는 지금 내수 같은 경우도 굉장히 탄탄하게 올라오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해외 같은 경우도 지금 뭐 1분기 대비했을 때 환율 효과는 조금 제한적일 수가 있긴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에 대한 추정치 자체가 그렇게 변하지는 않을 것 같아서 큰 걱정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자, 달러 하락과 관련된 이야기도 함께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 궁금한 종목 Y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궁금한 종목 Y 열어주시죠. CS윈드 오늘 또 엄청난
어닝 서프라이즈를 냈습니다. 미국 리스크를 딛고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왜일까요? 1분기 영업이익 오늘 나왔습니다. 1252억 원 전년 대비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북미와 유럽의 이제 타워 공급과 생산이 확대되면서 이러한 실적을 냈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 일단 10%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난히 조금 신재생 에너지 섹터에 순환매가 좀 돌고 있습니다. 뭐 어제까지만 해도 원전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 전에는 뭐 이제 관세 관련해서 태양광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풍력도 지금 이렇게 돈을 잘 번다고 하는데 풍력도 지금 좀 봐야 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정태긴 이사님, 네. 일단 흑자 전환을 해냈습니다. 여기에서 봤을 때 우리가 앞으로 좀 풍력 이제는 사볼 만한 타이밍인가라고 생각해도 좋습니까? 일단은 그 부분도 조금 세분화를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예.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4월 달 같은 경우 4월 달 한번 다시 돌아가 볼게요. 돌아가 보게 되면은 그때 당시에 아시겠지만은 태양광 먼저 강세 보이고 풍력, ESS 이렇게 순차적으로 신재생 연관된 종목 쪽으로 강세를 보였거든요. 근데 그 종목들의 특징이 뭐였냐면은 결국 국내에 대선 공약과 연관된 정책적 테마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런 거 연결되더라고요. 최근에 물론 하나솔루션이 상당히 많이 상승하긴 했지만 그런 부분들도 일정 부분 정책 테마가 좀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CS 윈드가 국내 쪽에 정책 테마를 만약에 좀 더 입게 된다라면은 좀 더 탄력적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지만 만약에 그게 아니라 단순히 실적이 이슈만으로 끝이 나게 된다라면은 단기적인 상승으로 끝이 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럼 결국 이제 실적이 북미 쪽이잖아요. 여기 바이든 행정부 때 진행됐던 프로젝트가 반영이 돼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지금 중요한 건 바이든 행정부가 아니라 트럼프 행정부잖아요. 그러면 지금 트럼프 행정부 얘기 계속 나오게 되면 신재생이 소외가 되고 있는데 그 현상을 따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측면에서는 1차 아이디어를 가져가야 될 부분들은 일단 5만 원에서 5만 5천 부근의 어떤 단계적 상승을 일단 먼저 주력을 하시고 그 이후에 서두에 말씀을 드린 대로 지난달에 하나솔루션이라든지 그리고 SK 이터닉스라든지 이런 종목들처럼 정책 테마가 입혀지게 된다면 더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입혀진지 여부는 한번 추가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정책이 엮이는지도 좀 우리가 추가 포인트로 봐야 될 것 같고 추가적으로 정태균 이사님 작년 이맘때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요. CS 윈드가 오늘하고 비슷하게 실적이 좋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시장에서 한 2, 3일 급등했던 기억이 좀 납니다. 그러고 말 확률이 높죠, 현재도. 지금은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은 이렇게 한번 볼게요. 이게 새로운 정부가 바뀔 때마다 이전의 정부였던 정책에 신경을 쓸까요? 새로운 정부가 어떤 거 할게 신경을 쓸까요? 당연히 후자죠. 그죠? 네. 후자죠. 그러니까 전자이기 때문에 안 좋아서가 아니라 후자에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소외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세가 약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섹터 내에서 최근에 신재생 에너지가 워낙 좋기 때문에 지금 투자해볼 만한 타이밍인가 궁금해하실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김신 팀장님이 보셨을 때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풍력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얼마 전에 되게 핫했던 태양광을 비교해 본다면 지금은 어디가 좀 더 매력적이세요? 전 태양광이 더 매력적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지금 뭐 미국 쪽에서 사실 뭐 성장률로만 놓고 보게 되었을 때 아무래도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매출에 대한 부분보다는 성장률이 얼마만큼 나오는지가 가장 중요하다 보니까 성장률로만 놓고 이야기를 하자면 성장률, 네. 풍력 쪽이 더 좋긴 해요.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풍력 쪽이 굉장히 좋고 지금 아무래도 시장 자체는 태양광이 좋을 수밖에 없지만 다만 유럽을 보게 되었을 때 지금 영국이라든지 프랑스 같은 경우가 올해부터 또 설치가 시작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YOY 대비했을 때 풍력 쪽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 좋긴 합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에 대한 부분에서 주목을 할까 혹은 트럼프의 입에 조금 더 주목을 할까 이거를 구분지어서 보면은 아무래도 트럼프의 입에 조금 더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 그의 입이 아무래도 너무 왔다 갔다 많이 합니다. 그만큼 지금 뭐 트럼프가 풍력은 싫어하고 태양광만 좋아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긴 한데 그는 둘 다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가 좋아하는 건 화석연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태양광을 이야기를 하는 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밀고 있는 섹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이제 좀 선입견이 있다면 풍력과 태양광 이제 재생에너지 쪽을 좀 잘 안 밀 수가 있으니 이쪽 섹터보다는 이제 그래도 절대적으로 중국을 배제할 것 같은 태양광이 조금 더 안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태양광 내에서도 하나솔루션이 여전히 잘 올라가고 있는데 계속 올라타는 말에 올라타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태양광과 풍력에 대해서 좀 비교를 해봤고요. 비슷한 이야기를 또 정태근 이사님과 해보고 싶습니다. 여기에 뭐 신재생 에너지라고 한다면 이제 원전까지 뭐 추가할 수 있을 것 같고, 와 지금 채팅창에는 네. 수소 어떤가요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것까지 묶어서 이야기해볼까요? 사실 지금 최근에 태양광도 그렇고 풍력도 그렇고 수소도 그렇고 ESS도 한 그렇고 바퀴 원전도 돌았어요. 그렇고 다. 예. 조금씩 다 가요. 네. 조금씩 다 가기 때문에 이게 어느 놈이 특출나게 튀어나가게 된다라면 그 놈을 잡는 게 맞는데 그게 지금 조금 전에 얘기했던 하나솔루션이거든요. 그거 외에는 다 고만고만한 상황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원전께도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트럼프 행정부잖아요. 트럼프 네. 행정부 상황이다 보니까 좀 비호적이게 보는 에너지원보다는 쪽에도 긍정적으로 보는 에너지원을 보게 되면은 그래도 원전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2030년까지 SM 발전소 체계 최소 10개 이상, 10기 이상 건설한다 그러니까 일단 우호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단연 그렇게 본다면 두산 에너빌리티를 봐야 되는데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체코 원전의 충격에서 이거 잠시 벗어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갈 것 같고 그렇게 본다라면은 DLENC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전 같은 경우 보통 시공은 건설사가 하는 거 잘 알고 계실 건데 미국 SMR 개발사 엑스에너지가 텍사스에 SMR 건설 승인 요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DLENC가 2023년도에 이 회사에 이제 지분 매입 방식으로 전략적 투자를 하고 있고 SMR 사업 같은 경우도 앞으로 같이 진행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현대건설이 이제 전고점 돌파했다는 점을 보게 되면 DLENC도 마찬가지로 이제 전고점 돌파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서 뽑아보자면 원전이고 현대건설 이어서 기대볼 만한 종목 DLENC까지 정태근 이사가 소개를 해줬습니다. 자, 두 번째 궁금한 종목 와인 마무리하고요. 세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 열어주시죠. 그리고 오늘 뭐 실적 이야기만 계속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오늘 카카오가 실적 발표를 또 했죠. 오늘 새벽에 검색 엔진 교체 이 6글자 때문에 카카오와 네이버 주가가 좀 출렁출렁했습니다. 관련된 자료가 있는데 이 자료 함께 먼저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거죠. 애플의 AI 기반 검색 엔진. 저 AI 기반 검색 엔진에 집중하기 위해 우리는 사파리, 애플에서 쓰는 웹브라우저죠. 사파리를 이제 개편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AI가 검색 엔진을 대체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검색 엔진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네이버의 주가가 좀 빠졌고요. 그리고 오늘 카카오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또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네카오 걱정이 다시 한번 또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나온 이슈들 봤을 때 김신우 팀장님, 이 위기는 좀 더 길어질 것 같으신가요? 길어질 수밖에 없죠. 이 내용이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 지난해 네이버 리포트를 보시면 네. 이거에 대한 우려가 이미 리포트에도 반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갑자기 이런 내용들이 부각된 것은 미국 쪽에서 이슈가 어느 정도 나오면서 우리나라로 좀 번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네. 결국 뉴스라든지 혹은 이용자들의 후기를 보시면 결국 네이버 혹은 카카오 같은 경우 이제 플랫폼 쪽에 대한 우려는 상당히 많이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이게 당장 현실화되지는 않을 겁니다. 네, 그렇죠. 저도 이제 챗 GPT라든지 퍼블렉시티라든지 좀 다양하게 사용을 하긴 하는데 좀 퍼블렉시티 같은 경우에는 검색은 잘해줘요. 뉴스라든지 이런 팩트 기반으로 하긴 해주는데 다만 이제 알고리즘 자체가 좀 이렇게 확장성이 없다라고 해야 되나요? 우리가 네이버에 예를 들어서 무언가를 검색을 하면은 그와 연관되어 있는 블로그라든지 혹은 사람들의 후기라든지 계속해서 찾을 수가 있는데 퍼블렉시티는 아직까지 그런 게 좀 부족합니다. 네. 거기에서 그래도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좀 가지고 있고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네이버와 카카오가 이거에 대한 위기를 어떻게 넘기느냐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결국 지금 네이버, 카카오가 보여주고 있는 게 이 위기를 크게 넘기진 못하고 있어요. 사실 미루고 있어요. AI 쪽에서의 성과를 계속해서 보여줘야 하는데 그거에 대한 어떠한 게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사실 지금 애플발 위기도 마찬가지이긴 한데요. 앞으로 이제 코로나 때 보여줬던 그만큼의
성장성을 지금 네이버가 또 보여줄 수 있을까? 네. 라는 물음표가 좀 담겨 있어서 지금 아직까지 플랫폼은 좀 보수적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드려보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그럼 보수적인 관점에서 정태근 이사님 바라봤을 때 어떻게 좀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될지도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방금 현재가 네이버가 나왔는데 18만 8천 원이었습니다. 네. 혹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20만 원 이하의 네이버는 그래도 매력적인 거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또 정태근 이사님 이 주식의 가성비 꽤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어떻게 뭐 네이버와 카카오를 네. 봤을 때 현재 뭐 바닥을 잡는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아니면 아직은 또 확인을 해봐야 된다고 보시나요? 숨은 진주라고 생각이 들면 그때 가서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아직은 아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주식을 할 때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네. 퍼스트 무버가 되지 말고 패스트 팔로워가 되라고 말씀드리는데 굳이 우리가 이 주식의 주가를 이끌 수 있는 주체가 아닌데 먼저 들어가서 액션을 취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뭐 코로나 때 이제 비대면 관련돼 가지고 네이버든지 카카오가 상당히 좋았었잖아요. 그런 흐름이 올 때까지 저는 그냥 기다릴 것 같습니다. 기다릴 것 같고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이제 오늘만 예를 놓고 보게 되면은 오늘 기준으로 보게 되면 화장품을 사는 게 나을까요? 인터넷 사는 게 나을까요? 답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픽을 해서 밀어준 섹터를 쪽으로 가야 수익이 날 가능성이 빨리 수익이 날 가능성이 높은데 굳이 언제 갈지 모르는 인터넷을 들어간 게 맞을까라는 생각 언젠간 가겠죠. 예. 언젠간 갈 겁니다. 갈 건데 근데 지금은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퍼스트 팔로워 또 중요한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궁금한 종목 Y는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시현 팀장과 정태근 이사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